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우영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기업들 중 거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만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인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비즈 중소기업 중앙회 심승일 부회장입니다. 먼저 남인천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K비즈 중소기업 중앙회는 804만 중소기업이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삶과 희망을 함께 해온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위상 강화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K비즈 중소기업 중앙회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남인천 방송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균형 발전과 또 고용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선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중소기업 상호 간의 협동 정신에 의거해서 조직적인 단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5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K비즈 중소기업 중앙회 역할은 대한민국 헌법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회원인 중소기업 대변기관의 역할과 경제 5단체 중 하나로 중소기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그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사업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962년에 설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올해가 2025년이니까 63주년이 됐습니다.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가 6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활동과 주요 사업 등이 궁금합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K비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개발 및 경영애로 대정부 건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해결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건의, 중소기업 현장 조사 및 연구, 간담회 개최,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 등을 통해 경제 애로를 발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합니다. 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조직화,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형의 조합 설립 촉진, 조합 실태 조사 및 휴면 조합 정비, 조합의 행정 부담 완화 등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고령, 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및 산재 예방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중심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KBIZ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대변하고 다양한 정책들의 건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할과 또 필요성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 극복과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유엔에서도 2012년에 이어 2025년에 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설립과 성장을 지원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직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 육성과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부여 및 지원 시책 대책 마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회장님께서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KBIZ 중소기업 중앙회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패러다임을 실업 대책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하고 청년 근로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쉬었음 청년 수는 43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청년들은 임금, 워라밸 등 근무 환경이 좋은 수도권 대기업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그 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제조업 현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외국 인력이 없으면 당장 생산과 납기 준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업 대책에서 고용 촉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 금액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반복 수급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고 쉽게 만들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근로자의 특성과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대상 목돈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과 지자체 복지 포인트 제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장기 재직 유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청년 근로자 대상 정부 지자체 추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 공제 제도 공급 물량 확대, 중소제조자 재직자 가점 확대, 뿌리산업 재직자가 5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제조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원, 경기, 인천 등 그쪽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 친화 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 환경 개선 참여 유도가 필요합니다. 네, 부회장님께서 이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극복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재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제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구직자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들, 방안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최근에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KBZ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2024년 작년 11월에 중소기업 일 가정 양립위원회를 출범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1%인 1,849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업주 부담이 아닌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상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게 되면 납기를 맞춰야 하는 기업과 동료들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대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업무 공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 등 사업주를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적기에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 주도의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지금 하는 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 금리 우대, 포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이처럼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정책 개선, 경제적 지원 등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뉴스도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현행 주 단위로 규제하는 주 52시간제의 관리 기간을 월 단위 혹은 분기, 반기 단위로 확대를 해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들도 일이 몰리면 근로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근로시간 규제가 없습니다. 영국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대 근로시간인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특별 협정을 체결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의 90.8%를 차지할 정도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미충원 인원이 약 11만 9천 명인데 이 중 10만 8천 명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연장 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높은 수위탁 거래 비중, 산업의 특성, 수직적 거래 문화 등으로 납기 준수를 위해 주 52시간 내에 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제 중소제조기업 4곳 중 1곳 이상 20.6% 정도 되는데요. 주 52시간제로 납기 준수, 수주, 시장 수요 대응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약 45.3%가 거래 포기, 25.8%가 법 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직된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로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확대해서 유연성 부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회장님께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최근 이제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은 상황인데요. 부회장님께서는 최근 한국 경제가 마주한 상황과 또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2년 이상 지속된 고금리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급격한 대출 증가, 고금리 장기화는 한계 기업 증가로 이어집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8.2%는 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은 987건에서 2024년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 지급액은 7,587억 원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 역시 지속 중입니다. 여야 정경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과 규제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규제 완화, 협동조합 협의 요청권도 도입하고 입법 논의를 조속히 제기하고 민생경제 통상정책 등 현안에 대한 민관 합동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심승일 부회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그리고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KB즈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또 경제 활력의 주요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KB즈 중소기업중앙회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IB 초대석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 얘들아, 야 진짜 반갑다. 얘들아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 잘 들어봐. 우리나라 청년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고 70%는 진짜 자기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한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취업난을 겪는 지금
졸업한 학생의 절반이 취업에 성공한 곳이 있다? 그게 어딜까? 정답! 직업계 고등학교. 고졸도 취업이 가능하냐고? 연봉, 퇴직금, 4대 보험 뭐가 궁금한데? 내가 다 알려줄게. 능력 중심, 현장에 있는 적응력. 우리보다 더한 인재 있어? 잘 들어. 취뽀는 전략이야. 특성화 전략. 얘들아, 힘내라.